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이슈 점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요. 네, 지난 영상이 사실 그 4월 11일 녹화를 제가 했었고요. 방영이 14일날 월요일날 됐습니다. 근데 정작 이란은 13일에 공격을 시작을 했죠. 결국 제가 뒷북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게다가 이제 저는요,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이란 입장에서 좀 신중할 거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이란이 무려 100기가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아무튼 이란은 직접적인 병력 투입이 아닌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제가 봤을 때 이게 매우 제한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샤르 군사연구소에서는요, 이번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란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나요? 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요, 이란은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약 6시간에 걸쳐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3일 오후 11시께 이란의 공격을 알아차렸고요. 미사일과 드론이 여러 시간에 걸쳐, 수시간에 걸쳐, 예를 들어서 2시간 걸린 것도 있었고, 6시간 이상 걸린 것도 있었어요. 하여튼 수시간에 걸쳐서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에서는요, 14일 오전 2시부터 이 드론과 미사일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아오기 시작한 거죠. 이후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5시에 이란의 공습이 끝난 것으로 보고 대피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미국 MBC 뉴스는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이 이스라엘 정부 시설을 공격하고 민간이나 종교 시설은 표적으로 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 말대로 됐습니다. 이스라엘군 당국은 이란이 드론 약 185대, 지대지 탄도미사일 약 110기, 순항미사일 36기 등 최소 300개 이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 발사 지점은요, 대부분 이란이었고요. 이 밖에 이라크, 시리아, 그 다음에 남부 레바논 등에서도 발사가 됐습니다. 먼저 드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악명을 떨쳤던 샤헤드 136이 사용되었습니다. 퇴역 이스라엘 장군 아모스 야들리는요, 현지 이스라엘 채널 뉴스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란의 드론에는 각각 20kg의 폭발물이 장착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20kg 정도면 여러분들 헬파이어 미사일의 탄두가 한 9kg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헬파이어 한 2배 정도의 폭발력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샤헤드 136의 작전 반경은 최대 2,500k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속도는 약 180km, 시속 180km로 200km가 조금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란 최서부, 그러니까 이라크 국경지대 있죠?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약 1000km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약 5에서 6시간 정도면 샤헤드 136은 이스라엘 영내에 도달해서 자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샤헤드 136의 개량형도 있습니다. 샤헤드 238이라고 있는데요. 이 238은 샤헤드 136이 프롭 엔진이에요. 프로펠러 엔진인데 이 238은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속도가 무려 시속 500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2시간이면 이스라엘 영내에 도착이 가능하죠. 이 샤헤드 238이 나온 배경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기존 샤헤드 136이 느린 속도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의 초보적인 대공상격에도 많은 수가 격추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신형 샤헤드 238에는요, 레이더 탐색기가 장착되어 있어서요, 적 레이더파를 탐지해 그대로 돌입하는 능력이 있어서요, 적 방공만 제압 작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공격에서는 아마 이 두 자폭 드론이 사용됐을 것인데요, 아마 238보다는 136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됐을 거예요. 일단 확보한 숫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일부에서는 이란판 프레데터인 모하이르 10이 사용됐을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일단 모하이르 10은요, 공격기 성격의 드론입니다. 절대 자폭 드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전차 미사일하고 폭탄을 싣고 날아가서 공격기처럼 투하하는 그런 드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큰 종류의 드론은요, 이스라엘 방공망에 걸리기 십상이에요. 따라서 자폭 드론 이외에 모하이르 10 같은 공격용 드론이 쓰였을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다음은 탄도미사일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란이 중거리 탄도탄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신중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 예상이 무색하게 이란은 무려 110발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로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까지의 거리를 감안하면요, 사정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란은 총 8종의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정거리 2000km, 탄도 중량 700kg의 세질, 그 다음에 사정거리 2000km, 탄도 중량 1.5톤의 카이발, 사정거리 1700km, 탄도 중량 750kg의 이마드, 그 다음에 사정거리 2000km, 탄도 중량 1.5톤의 이란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대명사이자 북한 노동미사일의 파생형 샤하브3가 있죠. 이 샤하브3는 숫자상으로나 뭐로 보나 지금 이란의 주력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더 이상 이걸 안 만들어요. 그 다음에 사정거리 1900km, 탄도 중량 1톤의 샤하브3의 개량형 가들 110이 있고요. 그리고 정밀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는 사정거리 1400km의 카이발 쉬칸,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방공망을 무력하기 위해 종말 변칙 기동이 가능한 사정거리 1400km, 탄도 중량 500kg의 하지 카셈, 마지막으로 3개의 탄도를 운용할 수 있는 다탄도 탄도미사일 파지르3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들 탄도미사일은요, CP, 즉 공산 오차가 2km 내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정밀도는 그렇게 높지 않죠, 사실. 그런데 카이발 쉬칸의 경우에는 CP가 500m로 정밀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은 순항미사일도 발사했는데요. 이란의 순항미사일은 사정거리 1350km, 탄도 중량 1.4톤의 호베이제, 그리고 사정거리 1650km의 파베흐, 그리고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파타2가 있습니다. 이란은 이번 공격에 나름 수위 조절을 한 느낌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따라서 최신의 다탄도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란이 수위를 조절하느라고 이런 걸 안 썼다기보다는 이 다탄도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직 실전 배치할 정도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응하였나요? 네,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방공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린 보통 아이언돔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요, 매우 다양하고 우수한 방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죠. 먼저 고도 100km에서 요격을 수행하는 이스라엘판 사드 에로 3가 있고요. 그리고 고도 50km에서 요격을 수행하는 에로 2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도 15km에서 요격을 수행할 수 있는 다비드 슬링과 고도 3에서 10km 이내에서 다양한 발사체를 요격할 수 있는 아이언돔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제 패트리엇 팩2 GME 플러스를 사용 중인데요. 이 미국제 패트리엇 팩2는요, 고도 24km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요, 고도 3에서 10km, 그 다음에 15km, 24km, 50km, 100km에서의 적 발사체를 요격할 수 있는 5중의 방공망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번 이란의 공격을 99% 요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이란은 이스라엘의 네게브 공군기지를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 상황은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도를 통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의외로 이스라엘은요, 여러분들 좌파 언론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좌파 언론은 무슨 피해가 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좀 보도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별로 피해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일부에서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 방공망이 막아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 영내로 떨어지는 영상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99%라고 얘기를 해보면 110발 중에서 한두 발 정도는 떨어질 수 있겠죠. 99%라고 하면은. 근데 왜 이게 탄도미사일로 보냐? 이게 드론하고는 확연히 낙하는 속도 차이가 나거든요. 적어도 2발 이상 정도는 떨어진 것 같은데, 근데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 영내로 떨어져서 이스라엘의 피해가 크다 이런 일부 얘기가 아무튼 이렇게 있긴 하지만 전혀 다른 얘기가 미군에게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이번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미군 정부 관계자들이요, 이란이 13일 밤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 115에서 130기를 발사했지만 약 절반이 요격됐고 나머지 절반은 비행에 실패해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요, 이것이 이란이 자랑하는 탄도미사일 역량의 실체라고 하면서요, 이란의 군사력이 예상에 미치지 못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란 역시 북한과 마찬가지로 실험용 완성품이 아닌 실전 배치용 양산품은 품질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샤하브3의 원형이 북한 노동미사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요,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요, 이란군이 탄도미사일 유지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좀 무게를 두고 싶은데요. 표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샤브3의 유지 보수 비용은요, 한 발당 연간 약 한 50만 달러가 듭니다. 우리 돈으로 한 7억 원 정도 해요. 결코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요. 여기서요, 우린 이란의 경제 사정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은 GDP 순위가 대략 2022년 기준 41입니다. 1인당 GDP는 97위 수준이죠. 서방의 제재로 산유국 치고는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요, 개별 지표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다음은 이란의 주요 경제 지표인데요. GDP 상승률은요, 생각보다는 높습니다. 생각보다는 높지만 팬데믹 시절에 워낙 바닥을 찍어가지고 기저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요, 무역 수지 지표인데요. 이 무역 수지가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 실업률은요, 조금 나아지긴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20%를 넘고요. 산업 생산률이 저조해서 최근 2년간 이란의 재정 수입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 정부 예산이 급감했죠. 여러분, 정부 예산이 급감했다는 것은요, 국방 예산도 줄었다는 뜻입니다. 경제 전문 웹사이트 takeprofit.org에 따르면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란의 군사비 지출 규모가 2023년에 큰 폭으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추측컨대 두 번째 이유, 즉 현재 이란의 경제 사정상 전략 무기의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의 절반이 제대로 된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한번 추론을 해봅니다. 하지만요, 성공적인 방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시 커다란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무슨 딜레마가 있나요? 네, 바로 비용의 문제죠. 여러분 여러 보도에 보셔서 알겠지만 이란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에 이스라엘 방어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 돈으로 50억 세켈의 비용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50억 세켈은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약 1조 8,300억 원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2조 가까운 돈을 태운 셈이에요. 하룻밤에 2조를 태워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계산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란의 자폭 드론 가격은 한 기당 약 2만 달러 내외입니다. 185기를 발사했으니까 비용은 약 51억 원이죠.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30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란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력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샤브3고요. 이 샤브3는 약 300만 달러입니다. 아무튼 러프하게 계산해서 한 발당 한 400만 달러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탄도미사일의 전체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한 6,2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란 순양 미사일의 가격은 대략 200만 달러 내외거든요. 이 36기를 계산해보면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요, 드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모두 합한 총 비용은 약 7,251억 원 정도 되죠. 보통 요격용 미사일은요, 10배가 비싸다고 했는데요, 3배가 채 안 되니 이스라엘이 남는 장사를 한 것 같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이 가장 많이 요격한 것은 바로 뭐예요? 드론이기 때문이에요. 모두 321기의 발사체를 요격하는데 이스라엘은 약 1조 8,300억 원을 사용했으니까 한 발당 약 57억 원이 든 셈입니다. 그런데 드론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2만 달러예요. 2만 달러짜리 하나 격추하는데 57억 원이 들었다는 얘기죠. 이거를 환산해보면 몇 배입니까? 211배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국방 예산은 2023년 22조 410억 원입니다. 1년 예산의 10분의 1가량이 하룻밤 사이에 날아간 것이죠. 계속 이런 식이라면 이스라엘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공격은 최선의 방어죠. 만약 이란이 계속 이런 방식의 공격을 한다면 이스라엘은 적극적인 공격을 병행해야만 그나마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어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일단 양측이 주고받았는데요. 네,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재보복을 강력히 시사했으나 바이든의 전화를 받고 더 이상 보복하지 않겠다고 한 벌 물러났으며 보복도 굉장히 제한되지만 고통을 주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란 역시 13일 공격 이후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 이 사태 확산을 원치는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적당히 주고받았으니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모양새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름의 사정이 있죠.
일단 이스라엘은 이란의 유력한 군사 지도자 자헤디를 제낌으로써 나름 성과를 거뒀고요. 특히 이제 이란 영외에서는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란에게 인식시켰습니다. 이란 역시 이번 공격으로 얻은 것이 있죠. 비록 전면전 수준은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원거리 공격으로 이란의 국방자산을 소모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시아파 종주국으로서 예하 시아파 무장 조직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하죠. 또한 여기서 멈추는 것이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이란의 공격은 누가 뭐래도 명분이 있는 공격이었죠. 자기네 영사관이 폭격당했으니까요. 따라서 현재 크게 이란을 비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더 이상 확전을 자제해달라는 부탁을 할 뿐이죠. 국제사회가 이 두 나라한테. 아무튼 이란은 이번 일로 충분히 존재감을 과시했고요. 하마스 이래로 이제껏 이스라엘에 이렇게 대규모 공격을 단행한 예가 없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우린 한다면 한다. 다만 우린 이성 또한 갖추고 있다. 여타 질 낮은 테러 조직과는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서로 자제를 하며 수습하는 마당에 이란이 그런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지는 쉽지가 않죠.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다만 더 이상 이스라엘과 충돌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정도 참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의 결론. 네,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공격과 방어는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이란은 북한제 미사일을 바탕으로 북한과 거의 비슷한 성능의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죠. 아울러 북한 역시 이란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공격용 드론을 제작 보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방공망의 진심인 나라죠. 우리 역시 북한의 각종 미사일 위협에 시달리며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해 다층망 방공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 능력과 이란의 각종 공격 수단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을 이란에 대입하고 우리를 이스라엘에 대입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 군과 국방부가 이런 작업을 하리라고 전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양국의 교전을 통해 방어용 무기의 고비용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공 무기 체계는요,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저렴한 비용도 아닙니다. 방어용 무기 체계와 함께 공격용 무기 체계 역시 고도화시켜야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